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들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74회인가? 네, 74회요. 4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모였습니다. 네. KBS 애니메이션 편을 2부작으로 못 끝내고 더 하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쇼고요. 네, 린입니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얘기하기 전에 팟빵 리뷰 읽겠습니다. 창원이 22님께서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는 플러버라는 영화인데 로빈 윌리엄스 나온 영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특이한 상영관을 붙이자면 마산 MBC 방송국 내 대강당 같은 곳에서 고질 아니 갓질라를 저렴한 값에 틀어줬었고요. 그 로랜드 에메리 판인 것 같은데요. 방영 시기가 좀 지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에서 무려 알라딘 3와 또리 장군을 동시사용처럼 틀어줬습니다. 미치겠다. 마루치 아라치 아니고요. 이 시대를 넘나드는 콜라보란 극장서 먹을 거 이야기라고 하면 역시 극장 앞 노점상이죠. 극장 앞 노점상에는 더럽게 질긴 문어다리, 풀빵, 군밤, 번데기 등을 다 팔았는데 풀빵. 극장에 가져가도 별말이 없었죠. 맞아. 관람이라고 하면 학창시절 때 지역 문화행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권유하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초등학교 때는 전국체전에서 모자 쓰고 풍선 막대기를 흔들고, 중고등학교 때는 MBC에서 가곡의 밤, 콩쿨, 창작 연극회 같은 데서 출석 체크했고, 뭐 가곡의 밤 출석 체크. 요령좋게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지만은 전 요령이 없어서 끝까지 봤던 기억이. 음악 수행평가서였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가곡 있으세요? 제목은 모르는데. 제목은 모르는데. 꼭 그 열린 음악회 같은데 보면은. 제가 성불사의 밤을 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 마지막이 금강산이 이거. 그리워라 금강산. 그렇지. 하면서 끝나는 그런 그 마지막 금강산이 뭘 하는지가 그리고 봄 얼버무려서 처리돼. 그리고 그잖아. 그리고 윤종 씨는 싫어하겠네. 봄 되면 봄처녀 제오실제로 시작하는. 계속 읽겠습니다. 네. 대학교 때는 안 그러나 싶었더니 부산 지역 대학교인지라 2학기 교양 수업에선 꼭 한두 과목에서 부산국제영화제 혹은 연극제를 작품을 보고 감상문을 써라 이런 과제를 냈죠. 영화제 초반엔 이런 관객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소중하죠. 그렇죠. 네. 저야 매년 갔으니 상관없지만은 표를 레포트에 꼭 붙이도록 해서 본 영화표를 못 가져간 건 좀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군대에서도 국군의 날 행사 관람이니 지역 문화 행사에 강제로 관람하도록 끌려갔었죠. 군복 효과인지 몰라도 무슨 행사건 재밌기보단 피곤하거나 잠 오거나 귀찮았습니다. 그나마 재밌었던 행사라면 한복 입고 퍼레이드 참여한 거죠. 차만 다니는 도로를 말과 함께 한복 입고 걸으니 색다른 기분이 들더군요. 요즘엔 재밌는 거 찾으러 다니느라 바쁘지만 말이죠. 쇼민 사카린 리님이 재미진 방송 언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차원이님이시죠? 차원이 22. 네. 네. 차원이님의 삶이. 네. 되게 관제 동원의 삶. 아니, 너무한다 정말. 맞잖아.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보내버려. 동원만 되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아니 그리고 관제 데모도 아니고 관제 동원이 뭐야? 아니 이제 민간이나 사적으로 동원된 것도 없어. 다 관에서 동원하신 거잖아.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이 이제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 가지고 야구 응원 동원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제가 지금 다니는 데가 여자 배구 다니는데 배구팀이 있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저기 뭐지 고객 안 받고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꼭 애매한 시간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하. 평일 배구가? 3시 뭐 아니면 평일 5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둘을 넣어서 보게 돼. 그러니까 5시까지 가려면 5시까지 가려면 4시에 문 닫자마자 가도 늦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입 회원들 있잖아요. 연수 받는 신입 회원들. 머리숱 채우라고? 그런 애들이 머리숱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번 우리 회사의 어떤 애사심을 이제 키워주려고 고양하고자. 그렇지 고치 고양하고자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 중에서도 한 군데가 이제 프로야구 구단이 있죠. 한 군데밖에 없잖아. 하여튼 이제 그곳에서도 그 처음으로 있었던 경기 때 이제 사원들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멀잖아 거기 연고지가. 멀긴 한데 그 버스 타고 못 갈 정도는 아니죠.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날 그래서 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뭐 그 근처가 고향이나 뭐 친구가 사는 경우에는 뭐 거기서 이제 휴가 쓰고 그래서 좀 쉬다가 왔다고 뭐 그런 얘기 저희는 들었습니다. 지금 여자 배구팀이 있지만 옛날에는 남자 농구팀이랑 저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저 아빠가 농구팀에 있으셨다가 이제 은행원이 된 케이스인데 그 아직도 그 어른들 그러니까 뭐 네. 지점장님이나 뭐 팀장님 거의 차장님급들까지도 옛날에 그 농구 구경 갔던 얘기를 막 하세요. 다 같이. 왜냐면 농구 이제 주말에 있으면 다 같이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 농구 대잔치 시절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뭔가 추억도 될 수 있고 조직원들과. 그리고 보통 이게 그런 경기장에 놀러 갔는데 뭔가 양복 입은 사람이 많다. 혹은 단체로 왔는데 술을 안 먹는다. 그렇지. 그러면은 100%입니다. 그 자회사 회사 네. 고회사 직원들. 그 약간 느낌 나거든요. 치킨은 먹는데 맥주를 안 먹고 사이다를 먹는데 뭔가 즐거우면서도 즐거워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영혼이 없어 보이고. 예. 심지어 소풍을 야구장으로 간대요. 좋네. 문화행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서 몇 시까지 어디 야구장으로 와라. 그래서 야구 보여주는 그런 소풍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평일 경기. 그러니까 지역에 연고지 있는 데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야유회 저희는 야유회 이름이 야유회가 아니고 체육행사라 그러거든요. 네. 상하반기 체육행사인데 예전엔 정말 체육을 했대요. 뭐 줄다리기 뭐 이런 거? 뭐 어디를 빌려가지고 왜냐면 지점에 사람이 많을 시절이니까 막 50명씩 되고 막 큰 지점은 100명씩 돼서 막 지점장님이 사람 얼굴 막 못 알아보고 직원인지 고객인지 모르고 막 이런 시절일 때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행사 겸 체육행사로 가서 보는 거를 선호해요 이제는. 네.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뭐 이렇게 야구 열심히 응원하고 저녁에 뭐 밥 맛있게 먹고 끝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와, 체육 행사니까 갑자기 나 그 밀가루에 코 박고 사탕 먹는 게임 하고 싶어. 그거는 진짜 옛날이다. 근데 뭐 달리기 하다가 구르기 있고 그렇지요. 학교에서 저희 단과대에서 체육대회에 목숨을 걸었어요. 부상도 별것도 없는데 해서 진짜. 피구하다가 손가락 삐고 막 손가락 삐져. 피고. 잘못 받아가지고 네. 손가락 삐고 발야구하다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 까지고 막 통키 흉내내는 애 꼭 있고. 그걸 대학생들이 지면 울고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분해하고. 청춘이네요. 어제 그저껜가 소년 24 봤더니 네. 어젠가 그저껜가 네. 못 봐주겠던데? 울더라고. 20대 넘었는데 다 큰 놈들이. 네, 울더라고요. 네, 간절하니까 울겠죠. 네, 그건 그런데 이거는 더 연예계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흥미 떨어져요. 네, 많이 떨어져요. 진짜. 언프리티 랩스타 3를 하고 101 남자편을 시작한다고 이미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민 씨한테 얘기했거든요. 저거 졸속이야. 그래 졸속 행정이야. 네. 근데 딱 봐도 졸속이야. 돈은 더럽게 많이 들어갔어. 왜냐면 졸속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빠르게? 예산은 많은 예, 그죠. 빠르게 해야 될 경우. 예. 되게 그래요. 어쨌든 합숙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연예계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현액에서 이걸 언급을 안 하잖아. 언급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 거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더 연예계를. 더 연예계 무슨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얘기하고 싶어. 어디 율도국처럼 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내 노트북과 마이크가 있는 곳이 바로 더 연예계예요. 가고 싶다. 노트북과 마이크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안녕하세요. 20소서 더 연예계 애청자 신사동 이그리입니다.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댓글 남겨봅니다. 전 92년생이라 네 분보단 살짝 뒷세지만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는 코미디와 소년소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님, 사카리님처럼 테레비를 쳐보던 저로서는 그래요. 쳐봤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들 한번 안 다뤄주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작가님 빼고 철저히 네 분 MC 여러분의 추억만 갖고 얘기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예능 쭉 리스트를 적어줬어요. 한번 쭉 한 번만 읽어봐요. 90년대 예능이 굉장히 길던데. 유머 1번지, 오늘은 좋은 날, 웃으면서 합시다, 코미디 세상만사, 일밤, 몰래카메라, 인생극장, 이경규가 간다, 기쁜 우리 토요일, 좋은 친구들, 슈퍼선데이, 이홍열쇼, 기인열전, 서수연의 좋은 세상 만들기, 고향편지, 장수 퀴즈, 호기심 천국,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한국이 보인다, 남인석, 이유재의 멋진 만남, 서세연쇼, 토크박스. 요 정도로. 가 90년대고, 네, 90년대. 2000년대는 개콘 써주셨고, 네. 우차싸 쭉 써주셨고, 코미디 하우스, 일밤,
일요일은 즐거워, 목표 달성 토요일, 천생연분 연애편지, 엑스맨, 스펀지 등등. 스펀지도 진짜 처음에는 재밌게 봤고 사실은 이게 표절작이잖아요. 그렇죠. 토리비아의 토리비아노 이즘인가 뭔가. 네. 그리고 그때 스펀지랑 경쟁하던 게 SBS에 이게 문장을 주고 OX로 맞히는 게 거의 동시로 시작했어요. 근데 스펀지가 더 뜨고 SBS가 졌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없어요. 좋아. 그거 예능이에요, 그거? 예능이죠. 왜냐면 퀴즈를 내고 맞추고 인형을 받고 기억나요? 딱 인형 알아. 호랑이 인형. 네, 맞아요. 아니야, 이거 내가 인형 안에 목숨 걸잖아. 김한선 언니가 그 SNL에 나와서 자폭했는데 정답을 닭이라고 썼는데 받침을 기억 하나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를 주고 싶었던 손범수 아나운서가 받침이 하나 빠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더니 기억을 하나 더 쓰셨어요. 스키 닦아라 할 때 그. 그 다음에 뭐 이승연의 세이세이. 그래갖고 이게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NL에서 자기의 그 과거를 본인이 재현하셨어요. 멋있네요. 근데 SNL은 그런 거 하라고 요즘에는. 그쵸. 그리고 그 일요일 날에 하던 옛날 예능 중에 우리나라 대학생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점프 뛰고 그 여기 가슴팍에 뭐 72번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점프 뛰어서 그네 타고 막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대학생판 약간 드림팀 출근들은 뒤에 지금 그런 것도 있었고. 학교마다 캠퍼스마다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퀴즈쇼 하고 막 캠퍼스 영상가요인가 그거. 네 맞아요. 그렇게 됐던 게 노홍철이 통편집 됐었거든요. 너무 또라이. 너무 미래의 대방송인을. 너무 또라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언젠가는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오 작가님이 하고 나면 꼭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깝다고. 날 부르지 그랬어. 저번에 뭐 어떤 아이템도 되게 아쉬워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CF 먹을 거 CF 먹거리 막 이런 것도 되게 아쉬워하시고. 그리고 그 중국 영화도 되게 아쉬워하시고. 맞아요. 네. 날 부르지 그랬어. 네. 그 인물 생각나. 다음에 꼭 그 조인트로 20소소 조인트 간다고요? 전에게 콜라보. 네. 보세요. 거의 뭐 똑같지만 콜라보할 게 없어. 여기 게스트 돌려먹잖아요. 알겠습니다. 셀프메이드님께서 목소리만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모를 상상하게 되는데 민님께서 예전에 거구셨고 지금도 덩치가 좀 있다고 하셔서 살짝 놀랐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상상하기에는 민님은 장항준 감독의 모습이 오버랩 되거든요. 너무 반대야. 나 김은희 작가야? 추가로 말씀드리면 너는 그 김은희 작가 필이 있는데 전혀 장항준 필이 없잖아. 저 이렇게 얍실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쇼님은 역사저널 그날에 나오는 최태성 역사 선생님 그리고 린사카리님은 옥상 달빛 두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목소리 톤이 비슷해서인 듯하네요. 고마워요. 저는 부록이라 방송 듣다 보면은 저기서 조금만 더 나아갔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지만 늘 집단 지성의 힘에 놀라며 잘 듣고 있습니다. 왜 나 빼고 3명 중에 다 괜찮아. 다만 장항준 감독이 뭐가 어때서 그래도. 외모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아니 외모가 아니라 저도 민 씨를 얼굴을 보기 전에 동글뱅이 안경 쓰는 깡말른 너든 줄 알았어요. 나도. 그 20소소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빅뱅이론에 나오는 게 안경 쓰고 약간 쉘든 타입의. 쉘든. 아니 나는 심지어 녹음을 같이 했잖아요. 네. 같이 하고 나중에 들었을 때도 그때도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 이 정도는 아니었어. 결혼하고 좀 불었죠. 안정된 생활로 지금. 네. 근데 어찌됐든 그래 나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목소리만 들으면 약간 마르게 상상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고 이게 좀 약간 물리학을 전공하는 이렇게 약간 얄쌍한 남자 이미지잖아요. 그렇지. 그 빅뱅으로 따지면 쉘든보다는 레너드 타입이라는 거. 대가리가 좀 크죠. 예. 대가리가 크네. 좀 딴 얘기지만 그 쇼미더머니 나오는 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는 이제 얼굴 안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은 뭐 이런 랩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굴이 너무 좀 잘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좀 안 맞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에 그러니까 얼굴에 비해서 목소리가 앙하지 않아. 앙하지 않아. 근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쇼미더머니요? 잠깐만. 30초만.
아니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 세 명이? 그 세 명이. 세 명 그레이랑 쌈디랑 원이랑 무대를 했는데 엊그제 나 진짜 너무 편해지는 거야. 마음이. 비주얼 파티. 너무 그러니까 잘생겼어. G2가 떨어진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 G2가 아무리 잘해도 저기에 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거 G2는 실수가 잦아서. 어쨌거나. 나는 아주 지금 정의가 실현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네. 근데 저도 G2를 잘생기진 않았지만 피부도 맑고 깨끗하고 되게 매력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근데 그렇게 세워놓으면 아닙니다. 그건 안 되죠. 근데 진짜예요. 나 진짜 힙합 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레디가 까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무도 안 받으려는 거 우리가 받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G2한테? 모르죠, 그거야. 모르죠, 그거야. 그래? 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G2가 약간 짠해지는. 정신이 나간 것 같더라고. 근데 워낙에 비일비재하고, 원래 인간사. 그렇게? 예,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진위 여부를 따진 게 아니라 그래. 거기서 불구경만 하면 됩니다. 불구경만 하는데 예. 너무 흥미로운 불구경인 예, 그쵸. 보통 그러니까 더 약간 하이라이트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디스를 하는데 공적인 일로 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사적인 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재미있는데 이게 그거를 만약에 하나의 노래라고 생각했을 때는 완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철구의 이제 프리스타일 랩으로 해서 랩 배틀한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는 즐거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옷이 텔레토비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놀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뭐라 해야 되지? 맞짱 까자 막 이거 되니까. 근데 정말 내 마음이 진흙탕 같았어. 그래. 그리고 나는 그 둘의 디스랩을 보고 있는 면도가 계속 너무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도 얼굴이 점점 백직장처럼 이렇게. 그건 면도도 이제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흙탕물처럼 뿌였다. 예, 하여튼 쇼미더머니 얘기했더니 그놈의 흙탕물 좀 그만. 다들 흥분해가지고 원 얘기했더니만. 원이 너무 잘생겼어. 원 멋있죠. 알겠습니다. YG에서 자꾸 앨범 안 내줄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들어요. 자일리톨님께서 와우. 구작 중에 29회부터 32회까지가 없네요. 업데이트가 늦어지거나 한 주 쉬실 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부루마블 편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게 좋으실 텐데. 아니요, 근데 나름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애니메이션 편 3, 4편까지 나가고 뭐 쉬게 되면은 그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루마블 편은 진짜 저도 좀 올리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괴작이죠. 네, 아니, 실험작이지, 실험작. 그 전에 한 개 더 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전영돈 씨가 개콘에서 느끼한 말투로 웃겼던 코너는 유치 개그입니다. 맞아. 파트너가 김지혜 씨였고, BGM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릴이었죠. 이게 멜로디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 그대에게. 아, 그래요? 그것도 있고 더 뽕짝 느낌의 BGM도 있었어. 맞아. 그때 정영돈 씨가 몸이랑 눈알을 뒤집으며 이런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러면서 약간 몸을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 형돈이 형 빨리 보고 싶어요라고. 저도요. 네. 진짜 너무 무도가 재미없어. 알겠습니다. 신랄하신데 좀. 그건 맞아. 월터 화이트님께서 이번 편 정말 좋네요. 이렇게 추억 넘치는 만화방송 감사합니다. 혹시 얼굴셋 8-6이라고 아시나요? 알아요.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자판기에서 파는 이상한 물을 먹고 탈수증에 빠지자 딩고라는 얼굴셋 8-6의 소장품 안에 있는 치료제를 얻기 위해 싸우는 에피소드입니다. 애니도 무척 재밌었지만 이 에피소드가 특별한 이유는 원작 만화에서는 이상한 물을 먹었을 때 입으로 애를 그것도 수십 명씩 낳게 되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어린 마음에 무척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사오정의 충골합시고 한 게 돼지농장과 소림사 차리라는 드립까지. 혹시 나중에 MBC나 KBS2 애니와 소년소녀 하게 되면 게스트 신청하고 싶네요. 더운 날씨에 몸 안 상하고 조심하시고 20소서 화이팅입니다. 라고. 네. 얼굴셋 8-6은 불교에서 아수라죠. 아수라. 네. 불화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얼굴 3면에서 팔 이렇게 막 달려있는 있고. 네. 그러면서 이미지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이 괴랄한 이미지. 얼굴은 금강역사예요. 네.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KBS 국산 애니편 잘 들었습니다. 인간 주인공 이름은 깨동이었죠.
뭐였더라? 꼬비꼬비. 꼬비꼬비죠. 예. 그리고 외계인이 나오는 에피소드는 3기가 아니고 1기였고 2기, 3기에 망태 도깨비와 홍도깨가 악역으로 나왔죠. 그리고 도깨비들이 살던 곳은 동굴이 아니라 반달산에 있는 고목나무 밑이었던이라고. 반달산 고목나무 밑. 그게 그 표현이 동굴 같아요. 근데 약간 벼락 맞아서 구멍 뚫린 것 같은 나무 밑이어가지고. 근데 거기 나무가 되게 평수가 넓어. 평수가 넓대. 아니 왜냐면 식구가 많거든. 그래서 동굴인 줄 알았지. 나도. 이렇게 불 펴놓고 놀고. 나무 밑에서 불 펴놓고 위험하네. 그러니까 위험하네요. 나무가 나이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속을 파는 것 같은 그런 형태였지. 썩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영 넘어갑시다. 오늘 무슨 작품부터 얘기할까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러네요. 제 사주에 2020년에 결혼할 거라고. 라고 하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네. 이거 봤는데 이게 89년도작이더라고요. 첫 방송이. 네. 근데 이게 어린이 만화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건 어린이 만화가 아닙니다. 원더키작이 없죠. 제가 아마 이거 첫 방영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까 녹음 전에 민 씨가 노래를 틀어줬는데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저번에 이거 비교하는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트랜스포머 만화에서 그 메카닉 디자인을 많이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면들이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노래를 소방차가 불렀다. 진짜 대단한 노래예요. 한번 불러주시죠, 조씨가 오랜만에. 에어스타 타고서 맞잖아. 하늘을 나르는 이렇게 우울하게 부를 거야? 네. 근데 원래 이게 좀 우울해요. 좀 우울해요. 우울한. 에어스타 타고서 지하 안반수로. 그쵸. 네, 원더키디. 네. 사비를 좀 불러줘. 원더키디. 이 사비야? 원더키디. 그렇지, 사비. 원더키디. 이게 제일 유명한데. 네, 그 다음 몰라, 근데 이게 심지어 그때 해외 수출 목표라서 어린이 만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류였구나. 신한류였던 거죠, 네, 당시에. 네. 고전 한류인가? 아무튼. 한류가 되고 싶었던. 그래서 되게 해외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나갔는데 1등이 아키라, 2등이 원더키드였어.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네. 음울하잖아. 음울하고 뭔가 베르베르 소설의 배경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유럽의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도 나기도 그런 하고. 느낌이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키라랑 견줄 정도면 저게 작품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애초에 이 만화 자체가 동양인이 안 나와요. 그래, 다 제3세계 사람 얼굴 생겼잖아. 다 제3세계 느낌이라서 이게 사실 한국말로 나와서 그렇지 한국말 아니면은 무국적 만화지. 무국적 만화 같은 느낌. 오히려 아키라는 약간 동양 느낌이 더 강하죠. 거기 네오도쿄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교회가 좀 나와서 좀 한국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한국 교회 같이 생겼는데 그 교회가 초반부에 나오던 십자가에. 그러니까 무국적이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장인물도 또리 철수 이런 게 아니라 아이캔. 그렇지. 등장인물 이름이 아이캔이요. I can do it 같은. 네, 맞아요. 그 아이캔. 그래, 나는 깡통이다. 그렇지. 뭔가 했네. 이게 하여튼 시나리오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주에서 이제 탐험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 미지에 행성이 있는데 우주 개발이 막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엄청나게 탐사선을 보내는데 거기만 가면 탐사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아버지도 백전노장인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보내보니까 아버지가 세뇌당해서 거기서 중간 관리자 노릇을 하고 있고.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는. 그리고 거기 두목 같은 그 사람이 대문망이 거기 일대를 다 초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지배를 하려는 이렇게 전체주의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살고 있던 외계 소녀와 손을 잡고 물리치고 예나와 약간 내 딸도 아닌 예나. 인터스텔라와 지옥의 묵시록을 합쳐놓은 그런 이야기네요. 89년작. 네. 그래서 아버지와 구해오고 예나랑은 썸만 타다 끝나는 그런 만납니다. 썸만 계속 타.
왜냐면 헤어져야 되거든. 나는 지구에 가야 되고 얘나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4, 5학년 때 그러니까는 94, 네. 95 정도까지도 계속 재방을 했어요. 계속 돌려막기를 했어요. 그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나서 네. 계속 영심이 돌리고 슈퍼보드 돌리고 한이 돌리고 원더키드 돌리고 다시 또 영심이 돌리고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거 제일 처음에 본 게 92년인가 93년에 본 거 같거든요. 2, 3학년 때. 저도 근데 안 좋아했어. 맞아, 나도 빨리 그 다음 게 했으면 좋겠네. 이거 빨리 끝나는 거. 차라리 무도사, 배추도사가 낫지. 그래. 이게 너무 암울하고. 네, 우울하죠. 우울하고 뭐야 왜 이렇게 된 그런. 약간 일요일 일상의 즐거움을 뺏긴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 즐거움만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아침에 살짝 즐거워가지고. 너무 시리어스해 이만. 아침에 디즈니 만화로 잠깐 즐거웠다가. 칩과 데일 막 이런 거 막 보다가. 아니 하쿠나 마타타지. 티몬 가품바. 난 루니툰즈 이런 거 보다가. 끝내주는 말 이런 거 보다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어쨌든 원더키드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잖아, 이미. 그죠? 이제 들어갔다, 돌입했다. 그럼 네. 이제 몇 달간은 이걸 할 걸 알잖아. 2, 3개월은 이걸 하겠구나.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아침에 그거 보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이. 낙이 없어진 거. 공부나 해라. 공부는 안 하지. 책 좀 읽어라. 책은 안 읽을 때지, 내가. 아무튼 그랬는데, 아이케는 이제 아버지도 구해야 되고 해서 우주로 팀을 꾸려서 가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팀을 꾸려서 간 게 아니라 비행기 우주선에 몰래 숨어서 잠입을 했고 원래 어린 아이라서 나도 아버지를 구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넌 너무 어려서 안 돼. 막 이랬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바로 숨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누가 침입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걔한테 우주복 강제로 입혔고. 근데 그 애가 어떻게 그 작은 우주복이 따로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게 되게 궁금해. 그리고 다 어른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모든 게 그러니까 어린 나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거대 서사.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심이나 이런 건 이입하기가 좋잖아. 내 순심이한테 이입하든 영심이한테 이입하든 그죠. 곧 내가 언젠가 될 거니까. 근데 2020년은 92년도의 나에게는 너무 먼 얘기인 거야. 28년이나 기다려야지 2020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주 개발이 2020년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뭔가 혼자서 혈혈단신. 나는 지금 엄마 아빠 없이는 서울에서도 내가 서울 벗어난 적도 없는데. 근데 얘는 우주를 가는 거야. 그쵸. 이입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역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우주로 가고 싶은 열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거죠. 전 좋아했어요. 이게 초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한테는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여학생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신경질이 났다고 엄마가 원더키드 크레파스 사왔을 때 난 원더키드 쓰기 싫은데 왜 이렇게 칙칙한 걸 사갖고 와가지고 12색 원더키드 24색도 아니고. 그래. 어머니는 그냥 만화영 하니까 아무거나 되겠지라고 사왔는데 신경질이 났다고 나는. 그러니까 SF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SF가 안 돼요. 그 취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 편협한 취향. 네. 하여튼 근데 이런 어떤 이야기 구조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주인공이고 그 소년이 몸을 떠나서 자기 부모님을 구하고 이런 구성은 굉장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통 많이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 많거든요. 그렇죠. 명서자죠. 네. 코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지 아니에요? 약간 그런 비슷한 구성이 있다고. 하긴 아키라도 소년들이 주인공이지. 왜냐면 소년들이 봐야 되니까 이걸. 그렇죠. 그리고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쫄라야 되니까. 하여튼 근데 저는 이 마왕들 이 데몬 마왕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름이 데몬 마왕이야. 악마 마왕.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둠의 다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 운명의 데스티니 약간 이런. 그렇지. 끝의 엔드. 예, 약간 그런 느낌이. 그리고 이 예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어쨌건 얘가 히로인이잖아요. 네. 히로인인데 이제 너무 무섭거나 이제 슬프면은 목걸이에서 빔이 나가요. 눈이랑 눈에서도 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 빔이 나가는데 얼굴이 연 초록색이야. 맞아. 좀 징그러웠어. 연 초록색이 이렇게 귀도 뾰족귀. 아바타 같은. 그러니까 얘나한테도 이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그 웃긴 거는 이렇게 여자라고는 외계인밖에 안 나와. 얘네가 먹는 게 이게 바위에 자생하는 이끼를 파란색 이끼를 뜯어가지고 떡처럼 만들어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얼굴이 이끼색인 거야. 그렇지.
마치 귤 엄청 먹으면 노래지는 것처럼. 진짜 그런 느낌인 거야. 스타벅스 녹차 때 많이 마시면 얼굴 녹색으로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안 되잖아. 근데 그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네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사는 공주님이었는데 여기 그치. 잡혀온 것처럼 이렇게 식민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심오한 스토리다. 근데 이게 사실 잘 보면은 그 전체주의대 그 동서냉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지금 커서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사람 초국가를 만들고 막 이렇게 되고 모두가 다 AI로 지배되고 약간 뭐 공산주의 같은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고. 이게 마라 대왕이 되게 무서운 게 터미네이터야. 그래. 진짜 터미네이터인 게 자기가 맞아요, AI인데 그걸 그 자기 개발해준 인간을 죽이고 새로 거듭나는 로봇의 3원칙을 어긴. 아이고. 그 당시에 그런 거 알았으려나. 근데 그때 아이작 아시모프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그런 걸 읽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 이거 노래 오프닝 테마를 이제 봤는데 크레딧이 나오는데 총감독님 이름이 김대중 씨더라고요. 김대중 감독님이에요. 물론 그 김대중은 아니지만 민주화를 이룩하신. 김영삼 정권 때. 그렇죠. 이 이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주 관련된 감수는 89년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니지. 노태우 때지. 노태우 때인가? 더하네 그럼. 더하지. 진짜. 방금 아직 민주산악회 막 이럴 때. 하여튼 그 조경철 박사. 예, 그분이 이제 우주 관련된. 그거 윤무부. 윤무부고. 미안해. 조경철 박사님 알아. 금색 안경 쓰시고, 맨날. 그분이 이제 우주 관련된 감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라 대마왕과 그 밑에 그 마라 대마왕을 누님으로 모시는 대문마왕 그 명대사가 나는 로봇이라 양심이 없다. 으아. 아니 저 올해 제일 출시가 크게 웃은 것 같아요 지금. 띠용 이후에. 올해 최고예요 지금. 나는 로봇이라 양심이 없다. 한방에 지나가기 전에 웃어서 다행이네요. 컬트적 재미가 있는. 근데 대문마왕이 이제 충성스러운 대신에 이렇게 영특하지 못해요. 영특하지 못해. 그래서 후임으로 비비라 사령관인데 원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박산왕자라고 그 식민 지배가 됐는데 레지스탕스를 이끄는 왕자님과 같은 종족인데 네. 약간 친일파인 거지 우리로 따지면. 그러네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마라대왕 밑을 빨다가 이제 마라대왕이 계획이 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너 필요 없음 하니까 빡쳐가지고 우주선을 몰아서 자폭해버려요 마라. 대단한.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몇 부작이에요? 이거 한 20부작? 20부작, 25부작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고 이제 박사왕자는 그 레지스탕스를 이끄는데 이제 아이켄이 왔잖아요. 다른 종족이지만 적이 똑같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협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할 때 우리가 주의를 끌어줄 테니까 뭐 공격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예나가 사실은 공주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주님이죠. 근데 공주님이 이제 있는데 공주님의 어머니는 아도나 여왕님이라고. 성함이. 조남이. 근데 아도나 성을 중립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식민지예요. 뭔지 알죠? 네. 식민지인데 이제 예나랑 이제 무기인 하드론 이런 거를 빼앗겼다 결국에 제외하는데 이렇게 힘없이 휘둘리는 여성으로 나와요. 이렇게 뭘 크게 역할을 못 하고. 그리고 아이켄의 아빠가 진짜 그래 이 아빠 때문에 얘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난당한 독수리호예요. 독수리호. 우리 별 1호처럼. 근데 예나 아이켄 이러다가 갑자기 우주선 이름은 독수리야. 아이켄의 아빠는 이름도 없어. 그냥 아이켄의 아빠야. 이글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글? 아이켄 아빠야. 네. 그래서 기계 군대를 이렇게 중간 사령관인데 세뇌당해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맞아. 그때 너무 슬펐어. 막 그때 무섭더라고요. 애는 막 절규하고 아빠를 데리고 지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아빠는 막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제 아빠를 결국에 구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지구로 갔는데 예나랑 썸을 타가지고 예나랑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지구로 가 그냥 매몰차게 지구로 가더라고. 미안해 안녕. 안녕. 네. 현지천에 예나가. 현지천에.
근데 엔딩이 무시무시했어요. 기억나세요, 엔딩이? 엔딩. 그러니까 마왕을 부숴요. 부숴가지고 몸이 뭘로 하여튼 쏴서 걔가 이렇게 그 먼지 조각돼서 날아가는 그 표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로봇 안에 들어있던 칩이 우주를 떠돌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마왕이 될 수 있는 속편 암시 같은 이런 느낌이 떠돌다가 몸체만 있으면 다시 로봇이니까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어차피 양심은 없고. 그렇지. 양심이 없는 건 데몬만. 되게 좋아하네. 나는 로봇이라 양심이 없다. 으하하하. 내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 둘이 얘기 안 하고 사카린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냥 너가 이런 걸 되게 맛깔나게 잘 살린다고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 쪼가요? 이상한 재주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떠도는데 되게 무시무시하지. 깨끗한 엔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막 진짜 터미네이터. 찝찝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약간 터미네이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위비백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 칩만 있고 그 AI가 사람들을 그렇죠. 지배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020년에 돌아올 수도 있겠네. 그러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리메이크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지금 고퀄로 하면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네, 투자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너무 차갑다. 열심히 열변을 줬는데. 이런 거지. 투자해주세요라는 쪽이랑 지금 사업 승인을 내주는 이쪽에서는 네, 지금 투자 받으려고 프리젠테이션 2시간 했는데 사업성 없습니다. 네, SF 안 됩니다. 네. CJ 같은 놈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년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면 무조건 로봇이 나오는데 지금 로봇 얘기가 여기 없더라고요. 코보트. 그래, 나 너무 귀여워. 막 타고 막 날아다니고. 그쵸. 거기 노래 가사에도 코보트 타고 달리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코보트가 유일하게 운송수단. 뭐라고 하지? 만능형. 만능형이고 그런 팬시 상품에도 많이 이용이 됐어요. 이 여자애랑 남자애를 그리는 것보다 그 로봇을 그리는 게 남자애들의 구매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타워즈의 R2D2처럼. 근데 너무 약간 그래도 그나마 귀염성이 있는. 왜냐면은 얘는 뾰족기의 외계인이고 아이캔은 머리 흩날리는 빨간 머리야. 그래. 아니 그리고 아이캔은 너무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남자여서 내가 보이지 않아. 그냥 앞만 보고 달릴 뿐이에요. 그래.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근데 언니 나만 바라봐주는 경태도 그렇게 캐릭터성으로는 매력적이지 않게 생겼잖아. 맞아. 그러네. 캐릭터는 둘리, 슈퍼보드 뭐 이런 쪽이어야 돼. 그래, 귀여운. 그러네. 그래요.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되게 무서웠어요. 이 만화는. 만화 자체가. 정을 제가 좀 못 붙였네요. 제가 3, 4학년 때까지 본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재방송을 안 하고 아니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만화 해주는 전통이 없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요즘 뭐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편성표 봐라. 오늘 뭐 하나. 그런 거 아니다. 진품명품. 주중에 했던 예능 재방송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KBS 원에서? 우리말 겨루기 이런 거. 원에서는 예능 재방송 다큐멘터리 다큐나 그런 걸 하겠지. 지구는 살아있다 이런 거? 지구는 살아있다? 이런 내가 그리고 진품명품이 계속 되는 것도 너무 재밌어. KBS 원에서. 맞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 아침에 무슨 시사대담 같은 거를 보시고 고양이 좋다 이런 거 보신 다음에 10시경에 11시에 진품명품 보시고 12시에 노래를 보시고 네, 지금 11시쯤 됐죠? 지금 진품명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터하고 KBS 뉴스하고 전국 노래자랑 하고 도전 K 스타트업 2016을 합니다. 그 다음에 6.25 특집 다큐 군분 없는 여전사 이런 거 하네요. 그거 하잖아. 항상 엔젤 투자자 얻는 벤처 설명하시고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주는 서바이벌 하고 이런 거. 근데 진짜 이렇게 꿈이 없네요. 사회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노래 자랑하고 나서 바로 그냥 애니메이션이 방영을 안 한다는 게 되게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왜 애니메이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화 전문 채널이 있으니까 애들이 5시가 되면 나 MBC 봐야 돼 이런 구매력이 없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는 나는 좀 슬픈 게 뭐냐면은 분명히 아직도 케이블이 안 되는 집이 있을 케이블을 그렇죠. 안 보고 지상파만 보는 집들이 있을 텐데 그쵸. 그 지상파만 보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만화 볼 그것도 없냐는 거지. 그렇죠. 저 없는 되게 거죠. 슬펐던 게 KBS에서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만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네. 플래시로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근데 너무 조악해. 좋아할 조악하다. 수가 없어. 내가 어린이면 저거 좀 이상해. 허접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 게 내가 어른이라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구려요 그냥. 애들이 봐도 그럴 것 같은 거. 원더키드가 더 재밌어요. 아니 내용만 재밌으면 난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일본 거지만 메발톱당 같은 거. 그거는 잽도 안 돼. 메발톱당은 명작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만화에서 교훈이 없을 거면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둘 다 없죠. 둘 다 없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여튼 근데 그냥 원래 놓치마 정신줄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애니메이션이 좀 구리다. 그리고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잘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그냥 이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없다. 네. 시장이 작아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한국산 애니메이션 만들 필요가 없나. 왜냐면 이제 수입을 하면 싸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하긴 저 아는 집 오빠가 의대 갔는데 소아과 하려다가 다른 과로 틀었대요. 네, 애들이 없어요. 애가 없어. 환자가 적어서 소아과가 비인기과라 그러더라고요, 의대에서. 그리고 요즘에 애들 아프면 소아과 안 가고요. 동네 가정의학과는 내과 가요. 엄마랑 똑같이 그냥. 네. 그래서 소아과가 자기 애들도 좋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너 성적도 좋은데 왜 소아과 가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가 줄어든 거예요. 그 80년대 이제 90년대에는 좀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애들이 한참 많을 때니까 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씁쓸해지네요. 이거 만화도 시술이었었는데. 시청률이 받쳐주니까 그때는. 빨리 그렇죠. 다음 만화로 넘어갑시다. 네. 저희가 달려라 하니. 이게 한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먼저 달려라 한이라 할까요? 네, 그냥 달리는 한이. 네. 그러니까 체조하는 한이가 있고 열심히 달리는 한이가 있죠. 달려라 한이도 1989년 3월 10일에 첫 방송을 합니다. 이거 주제가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제가가 두 개가 다른가요? 네, 달라요. 그죠? 나 있잖아로 시작하는 게 어느 쪽이죠?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거기 보시면 노래 가사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달려라 하니가 있고 천방지축 하니가 있네요. 달려라 하니 그러니까 주제곡으로 천방지축 하니가 있고. 달려라 하니 이게 예, 맞아요. 있고. 그게 있습니다. 오, 맑다 목소리. 예, 맞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불러줘요. 나 있잖아 뭐 이거잖아요. 그래, 그게 또 엄마가, 이선희 씨가 부르지 않았어?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 청량한 목소리가 이제 나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뭔가 하늘 하늘 땅만큼. 땅만큼. 요즘 뭐 광고도 나오던데 그 노래. 류현진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비 있잖아요. 달려라 와, 달려라 하니 예. 이 세상 끝까지 너무 크게 부르는 거. 달려라 하니 하면서 하여튼 뭐. 끝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달려라 하니 하면서 이제 하늘 보면서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엄마가 하늘에 있거든. 그래서 나를 약간 불길한 거를 암시하는, 얘가 정말 걸어서 하늘까지 엄마를 찾아서 아니죠. 가는 건가, 불의의 사고로. 근데 이게 애들 만화 치고는 되게 주말 드라마 설정이야. 그래, 되게 저기 드라마가 복잡해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중동을 가세요. 거기서부터 웃겨. 중동. 그때 시대에는 많이 아버지들이 가셨으니까. 네. 플랜트 건설하시러. 플랜트 건설하시는 토목 기사님이야. 어허. 근데 엄마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배우 유지혜랑 사귄다는 거예요. 탤런트 막. 근데 이게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게 한복을 입고 나와. 그 약간 분홍 색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해요.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데 이제 과거에 유지혜 씨가 방송국에서 조명이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중동에서 다쳐갖고 실명 위기가 돼서 남자가 온 거예요. 한이 아빠가 근데도 나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한이가 미쳐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옛집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냐. 그렇지. 엄마가 심은 이 나무, 엄마가 가꾸던 이 정원을 난 떠날 수 없다. 그 집을 그리고 매번 가, 또. 맨날 가는데,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옥탑방에서 이제 자취를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것도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 맞아. 네. 야, 딱 진짜 옥탑방에 살게 됐는데, 하필이면 거기 나엘이라는 여자애가 그 집에 이사를 오게 돼요. 그래서 신문사절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 한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집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유 돌리고 신문 돌리는데, 신문 넣지 말랬잖아! 그러는데, 한이를 도망가는데 나엘이가 따라잡죠. 왜냐면 나엘이가 육상 선수고. 육상 엘리트인데, 딱 한이가 잡히자마자 뺨을 막 때려요. 너 내가 신문 넣지 말랬는데 왜 이 집에 신문 넣냐고. 대단한.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한이가 계속 보잖아. 그러니까 담을 이렇게 위로 올라서 그러니까, 집을 계속 봐요. 그 나무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신문을 넣는 이유가 내 집을 이렇게 그치, 보고 싶으니까.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나무를 딱 보는데 갑자기 과거로 이렇게 확 넘어가면서 흔들의자에 엄마와 앉아있고. 엄마는 또 병약하죠. 한이야 막 이러면서 막 엄마와 행복했다는 때. 막 그 나비 같은 거 막 날아다니고 약간 그 뿌옇게 이렇게 외곽 처리돼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이가 그렇게 대사가 없는데 또 과거에는 또 엄마랑 조잘조잘 말을 네. 꺼내요. 까랑까랑하게 말이 많았던 한때. 그리고 이제 희대의 명대사 나엘이 나쁜 계집애. 네. 나엘이 이 나쁜 계집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훈련에 매진하면서 나엘이를 이기고 싶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홍두깨 선생님 찾아가죠. 아니죠. 처음에 찾아가지 않니? 홍두깨 선생님이 담임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홍두깨 선생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한이의 집에 놀러 가요. 놀러 가서 라면을 끓여줘요. 라면 끓여주고 막 하는. 근데 거기 이제 약간 구공탕 같은 그 곤로 같은 거에다가 라면을 브루스타 곤로 아니었어요? 아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거에다가 그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막 끓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재밌는 게 얘가 원래는 고등학생으로 기획됐었대요. 처음에 소년들한테 어필하려고. 네. 나엘이처럼 생겼는데 한이인 걸로. 근데 좀 연령대를 낮추면서 중학생으로 등장하고 한이잖아요. 이렇게 물 하자에 지능 니자를 쓰시는 한이라고. 지겠다 진짜. 지능이라는 한자가 있었구나.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혜 씨, 그러니까 새엄마가 될 여자한테 네. 아줌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엄마라고 불러줄 줄 알아요? 근데 이 유주애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또 좋은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진짜 이상한 애야. 이게 한이가 그러니까 사춘기야. 근데 엄마 아빠 뭔 죄야? 아니 근데 아빠도 뭐 잘못을 했지. 애를 우선은 방치했잖아. 엄마가 아프고 막 이런데도. 근데 혼자 중동 가고. 아니 먹고 살라고 간 거잖아. 먹고 살라고 잘 갔어도. 살았잖아. 그래도 집이 좋더만. 집이 좋지만이라. 아, 근데 중동에서 돈 벌어온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 가출 소녀 아니야. 그치. 그렇긴 하지. 근데 비행 청소년 안 된 게 어디냐. 그래. 아니, 본드 안 빤 게 어디야. 체육계로 빠진 게 어디야. 뺨때기나 맞고 남의 그치. 딸한테. 남의 딸이. 그래서 아무튼 홍두깨 선생은 어렸을 때 항상 새파란 추리닝을 입고 등장하시는데. 한이야. 그쵸. 아니요. 이런 느낌이죠. 뭘 이렇게 설교할 때만 갑자기 네. 한이야. 갑자기 엄청 진지하게 얘기해줘. 네가 이래서는 안 돼.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야지. 네가 이기는 건 나이를 이기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이기는 거란다. 그렇지. 이런 대사들을 하죠. 그 시절 선생님만 할 수 있는 대사들입니다. 왜냐면 홍두깨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해서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되게 가난한데 그 현재 나엘이의 코치인 유준태? 맞아. 또 라이벌이었어. 근데 그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니까 유준태가 막 다리 걸고 부잣집이야.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불량배 시켜가지고 홍두깨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렇다. 육상이 좌절된 거죠. 좌절되죠.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 체육 선생이 됐는데 그 한이를 어떤 애가 놀리고 남자애가 도망가는데 순간적인 스피드로 잡으러 가는 걸 보고 얘는 되겠다. 쟤를 육상 선수로 키워야겠다. 자네 육상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렵게 육상부를 창단을 해요. 선생님 육상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창당 아닙니다. 창단. 그래서 화장실 옆에 메이크업 파리 말고. 예.
화장실 옆에 되게 안 좋은 구석에다가 오합지졸 육상부를 만들고 한 3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이를 키우게 되죠. 운동 안 하게 생긴 애 둘이라. 왜냐면 명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명수가 차야지 최소 안을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래소 유준태라고 그 되게 부잣집 아들? 맞아요. 부잣집 아들인데 유준태가 아니지 창수. 창수가 이제 한이를 좋아하게 돼요. 짝사랑하게 돼가지고. 약간 경태 같은 느낌이죠. 자기네 집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퍼다가 자취하는 한이를 갖다 줘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 없다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 노후를 걱정해야겠어. 맨날 그 정도로 집에 있는 거 퍼다 주고. 그리고 불쌍한 양길이. 길이는 되게 배고픈 아이라서 육상부에 들어가면 간식 준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란 장사 하시다가 다쳐갖고 대신 계란 팔러 다니고, 그래서 고은의 그 착한 고은의 여사가 이 집 가서 살림도 도와주고 그래요. 이렇게 그 가난한 아이가 있었죠. 얼굴도 기억나. 얼굴도 기억나. 되게 꺼벙한 눈에 되게 깡마른 타입이었죠. 그러니까 뭐를 못 먹고 약간 이런. 근데 머리도 약간 길지 않았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좀 길어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라이벌 나엘이는 칼단발이에요. 칼단발에 키가 커요. 다리가 길쭉길쭉해. 그래가지고 한이는 너같이 짧은 다리로 난 이길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맨날 무시를 하는데 결국에 한이한테 지죠. 나엘이네 집안이 되게 행복한 집안이야 또. 약간 그 집안은 되게 잘 나가는 좋은 집안이야. 별로 죄는 없는 사람이야. 나엘이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신문 놓지 말랬으면 안 넣어야지. 남의 집 왜 기웃기웃대. 근데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그죠. 순간적인 폭력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 사절했는데 신문을 넣은 거면 112에 전화를 해야죠. 왜 아니지, 사람을 따라가서 뺨을 때립니까? 한이가 잘못한 게 아니지. 보급소장이 느렸으니까 늦지. 아니죠. 그건 또 모릅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가지 말죠.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알바가 무슨 입이 있어. 느리면 나일이는 얼마나 짜증날 거 아니야. 맨날 신문 들어와 있고 말이야. 지가 신문 깝네?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신문 사절이라 붙이라 그런 거지. 그랬는데 신문 보급소장한테 우리 집에 넣지 마시오야지. 알바생은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하면 뭐 할 말 있냐?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거지. 근데 내 기억에는 한이가 좀 싸가지 없이 했어. 이게 그냥 너가 거기 산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뭐 그건 우리 엄마의 소중한 나무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서 그래. 좀 싸가지가 없어. 뭔 개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내고 이 집 샀다니까. 등기 떼봐. 등기 띄면 우리 집으로 나와. 언젠가 내가 이 집을 다시 찾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막 이런. 아니 근데 사는 애 입장. 얘 집 한이가 됐어 지금.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저 집은 나엘이네 집인데 왜 쟤는 저럴까? 근데 나엘이네 집인데. 그거 집은 팔았어도 엄마의 나무는 안 팔았다 이거지. 아니 그리고 그 나엘이가 도대체 왜 나쁜 기집애인지는 솔직히 그런 거 말고 맞았으니까. 맞을 짓을 했잖아. 신 받는 게 맞을 짓이야? 너 님네 아파트에 들어와서 가로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우리 엄마의 나무야 막 이러면서 건드리지 마 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린 마음에도 나한테 나엘이랑 친구하고 싶니 한이랑 친구하고 싶니 하면 전 사실은 나엘이 쪽으로 갈 것 같은 게. 나엘이 좋잖아. 집도 잘 살고. 한이가 우선은 저는 말 수 없는 애를 싫어하거든요. 놀러 가면 잡채해줄 것 같은 엄마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한이는 약간 독백이 많아. 그러니까 지 혼자 생각하는 건 되게 많은데 말을 안 해, 말을. 지가 잘난 줄 알아. 하여튼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게 짜증나는 캐릭터 하면 유쾌한 캐릭터 고은의 여사님. 고은의 여사님. 입술민. 나 그 입술이 진짜 너무 좋아요. 입의 반을 차지해. 약간 그 흑인처럼 표현했는데 항상 핑크색 옷을 입고 나오시죠. 꽃무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홍두깨 선생을 키워준 큰아버지께서 시골에 참한 처자가 있어서 너 도와주라고 보낸다. 그렇지. 투깨씨 오늘부터 도와주러 온 고은의 여유. 투깨씨 막 이런 목소리였어. 되게 처음에는. 문이 그 옆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문을 이렇게 탁 열면서 문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 말고 옆으로 이렇게 드르륵 탁 한 다음에 투깨씨 이렇게 하는. 투깨씨가 맨날 도망 다녀요. 결혼하기 싫다고. 안 예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되게 착해서 요리도 잘하고 그 아버지 편찮으신 양길이네 집에 가가지고 막 음식도 해주고. 하여튼 요리 솜씨가 좋았던 걸로. 그리고 근데 양 조절을 못해서 월급을 거의 반을 써버리고 막 그래.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갖고 와요. 아유 운동하는데 잘 먹어야죠. 막 이러면서. 맞아. 거기 애들 먹이고 입히고. 이만큼 싸갖고 오고 막.
그 양손에 바리바리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억척스러운 그 약간 그 느낌 있죠. 근데 홍두깨는 그 썸을 타는 여자가 있었어요. 네. 창순의 누나가 명화 씨라고 있는데 그 누나가 대학생이었고 음대생이어서 되게 세련되고 예뻤는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홍두깨 씨를 보고 편지 한 장 두고 호련히 떠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돌아와요. 혹독한 다이어트 통해서 엄청나게 예뻐져서. 너무 예뻐지고 어떻게 사람이 헐리우드식 다이어트 하는 거죠? 헐리우드식. 목소리도 달라져. 발성이 달라졌다. 목소리라니요. 성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두깨가 홀딱 반해가지고 나 그 한이가 국가대표 돼가지고 호주에 이렇게 주니어 대회를 나갔다 오니까 그것만 끝나면 나랑 결혼을 합시다. 갔다 왔는데 요요가 왔어. 다시 원상태로. 근데 이미 결혼을 약속해서 마음을 놨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알콩달콩 잘 살죠. 근데 그 호주에서 단거리 달리기를 한이가 했는데 다쳐요. 부상.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결국에 우승은 하고 왔어요. 맞아.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해요, 한이가. 등장인물과 스토리를 동시에 설명하니 이제 헷갈립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냐면 한이의 스토리가 곧 홍두깨의 스토리와 같아. 근데 그렇게 다치는데 이제 한이를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단거리를 할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단거리 이렇게 스파트를 못 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홍두깨도 이제 헌신을 하려고 그러고. 그 유지의 아줌마가 와요. 네가 재활에 성공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떠나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되게 혹독하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뒤에. 그래서 이건 한이 너를 위한 거야. 한이 그런 식으로 훈련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유지의 아줌마도 어렸을 때 새엄마한테 혹독하게 당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복잡해요. 되게 한이한테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데 한이가 자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이를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렇게 좋게 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막 아버지가 눈을 떠요. 신봉사네. 간호를 얼마나 잘했는지 눈 멀었던 아버지가 눈을 뜨고 한이도 이제 마라톤 선수가 되죠. 근데 결국에 꼴찌를 하면서 끝이 나요. 난 아직도 그 마지막 회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달리는 그 경기장에서 그거요? 아니 그러니까는 하여튼 한이가 재활에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얘가 이미 다리가 사실은 육상 선수가 될 수 없는 다리인데 지금 다들 막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어렸을 때 보면서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이랄까? 그리고 걔 혼자 이렇게 들어오잖아. 막 다른 사람들 막 다 눈물 흘리고 막. 그렇죠. 그리고 빈 트랙에 혼자 들어온다고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10시간인가 막 걸려가지고 결국에 끝끝내 들어오고 유지혜가 너 그러면 재활에 성공했다 완주했다니까 나 이제 너희 아버지를 떠나겠다 그랬더니 한이가 떠나지 말라고 아줌마 마음인지 알겠다고 그래서 해피엔딩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막 그 나엘이 코치가 너 나한테만 오면 최고의 선수로 해주고 지원을 해주니까 내 밑으로 와라. 근데 거절하죠. 하니까 됐어요. 멋있네. 의리를 지키는. 의리를 지키죠. 근데 막 한이가 거기 아니죠. 엄마가 부자잖아요. 아니야. 국제 대회를 가는데 엄마가 부자야. 근데 국제 대회를 가는데 그렇게 막 그래. 뭐 비행기도 뭐 이코노미에 뭐 딸려가는 선수도 없고 뭐 지원이 형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홍두깨가 가서 항의를 해. 주니어 대회라 그래도 국제 대회인데 어떻게 선수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냐 막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 유준태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원로들이 그러면 대우를 좀 좋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타고 가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코치 비행기 값은 코치가 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선수협회가 문제네요. 나름대로 고발 애니메이션이었네요. 네, 고발물이었네. 근데 그때 이게 KBS 방영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국가대표 한이 선수가 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카메라에 KBS 이런 게 다 써져 있었어요. KBS니까. 네, KBS에서 한 거라서 이렇게 써 있고 뛰는데 멋있죠.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그 한국 스포츠가 이제 88 올림픽 때 안방에서 4등하고 계속 이제 국제대회 유치하려고 하고 국제대회 나와서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고 그 관심이 되게 온 국민이 많고 막 진짜 뭐
올림픽 시청률 막 60% 70% 나오던 막 그럴 때니까 네. 이게 되게 어린애들한테도 어떤 소구하는 바가 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경기 보는 것 같고 약간 긴장되고 한이가 이겼으면 좋겠고. 그게 검색해 보니까 이전에 그 일회성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했었는데 뛰는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 이름이 그 등장 인물이 임춘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라면 먹고 뛰었어요, 네. 뭐 이런 거. 한이도 라면 되게 많이 먹거든. 네. 진짜 많이 먹어. 그 면발을 엄청 잘 그려. 꼬들꼬들하게. 그리고 라면에 계란을 그렇게 넣어. 얘 그래. 계란찜 애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계란 넣고 가서 막 홍두깨가 청소해주고 라면 끓여 먹이고 처음에 그런 사연을 모르고 자취하는 불쌍한 여학생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알고 보니 부잣집 딸이었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막 한이야 라면을 끓일 땐 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계란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맞아. 예. 그런 장면도 되게 있고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라면 먹죠. 그리고 그 계단으로 이렇게 막 달리고 올라가고 막 달려 내려오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훈련하는 것처럼 네. 집에까지 뛰어갔다 네. 내려오고 그 담장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시키고 막 그랬었죠. 근데 어렸을 때 또 이것도 약간 그 둘리랑 더불어서 펜시 상품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있었죠. 색연필 앞에 이렇게 그려져 그쵸. 있다던가. 네. 근데 그렇게 싫은 거야 나는. 이 이 그림체가 싫은 거야 나는. 그리고 왜 패션의 선구자 한희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컨버스에다가 그죠. 핫핑크 레스포삭에 스키니진에 바람막이를 입고 쇼컷으로 걷는 패션의 선구자. 왜냐면 20년 후쯤에 그게 유행을 하니까요. 패션의 선구자 한희 선생. 지금 보면은 깜짝 놀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왠지 여자애 같지 않고 되게 약간 중성적인. 그쵸, 약간 그런 느낌. 곱슬머리에 쇼컷으로 등장하잖아요. 제가 그때 나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제가 핑크 노랑을 좋아할 시기입니까. 나엘이는 직모였죠. 그렇지. 그쵸. 네. 매직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네. 그 나엘이 경기복이 매직인지 모르겠으나. 나엘이 경기복에 내 남색. 기억으로는 남색도 있고 약간 달릴 때 하여튼 나엘이는 좀 쿨하고 한이는 보면은 달리는 유니폼이 막 빨강 노랑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남색의 저지인데 좀 이렇게 톤 다운돼. 그래. 근데 나엘이는 되게 모던했어. 스타일이. 한이는 달릴 때도 그렇고 짧고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하여튼 색깔이 아닌 것들을 많이 잘 입고 나오고.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3원색이 다 들어있어. 그래. 깜짝 놀래. 되게 신호등 같은. 신호등 같아. 여자. 옥태경 같아. 옥태경.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시간을 보십시오. 네. 민 씨, 담배 한 대 펴야 됩니다. 네. 안녕. 여튼, 오늘, 원더키드랑 달려라 하니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 대망의 마지막 회. 네. 애니메이션 편 마지막 회, 천방지축하니. 천방지축하니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